자, 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30일, 오늘 수요일이죠? 예, 오전 10시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거래일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내일까지 지나면 끝납니다. 이번 달은 전봉의 저점을 깼고, 전봉의 고점을 넘었고, 거래량도 늘었어요. 현재 거래량은 112% 정도 나온 상태예요. 저항은 거의 다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달 지지는 여기, 다음 달 저항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이번 달의 고점은 충분히 깰 수 있고요. 예, 이 상태를 내일까지 유지하면 이번 달의 고점도 능히 깰 수가 있고, 이번 달의 저점을 지켜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라 그러면 2036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줄까요? 150포인트 정도 내려야 되는데, 예, 150포인트면은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디 갔지? 계산기가? 잠깐만요. 계산기로 두들겨 볼게요. 150포인트를 2183으로 나누면 6.8%거든요. 6.8%. 너무 커요. 지금 상태는 상승에는 유리해요. 예, 상승에는 유리한데 매수가가 너무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 봉이 바닥에서 양봉이잖아요. 어쨌든 바닥에서 양봉이 뜬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가랑 지지랑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보다 지지가 낮게 있기 때문에 이 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2036 정도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 하에서는 2036이 왔을 때 월봉은 매수를 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은 지금 2160선에 있는 지지를 타고, 예,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지지만 받고 일단 아래를 막아 놓은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면, 예, 일봉은 고투저투가 하락하고 있죠. 잘 보세요. 이미 하락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 지금 고가를 깨도 고가는 횡보하고, 예, 저가는 안 깼기 때문에 저가도 횡보를 하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봉 28일 날 만들어진 저가 2169가 매도 단가예요. 예, 이게 매도 단가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이날까지 유효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3일, 앞으로 3일 동안은 매도 단가의 영향을 받게 돼요. 자, 매도 단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최저점이 이봉이잖아요. 2162.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점을 내일 깨면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30일자 기준으로 만들어진 저점을 3일 안에 깨면, 하나, 둘, 셋, 3일 안에 깨면 저가인 2162가 무너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최저가 모드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면 어쨌든 신규 매수는 거의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들고 가는 거 진짜 대박 나서 수익이 충분하면 홀딩을 하고,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익절을 해나가는 구조, 예, 그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다우가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점이 안 깨진다라고 가정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도 신규 매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오늘 저점은 앞으로 3일 동안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마 반등하면 저항이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면 2188? 예. 2188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면 충분히. 그러면 차라리 218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2178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밑에 TO 지지랑 T4 지지가 버티고 있지만 위에 저항은 아직 터치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지지가 어쨌든 살아있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이 오기는 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188 찍고 2178 사이 어딘가에서 끝나는 모습이 그나마 가장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만약에 2178 아래에서 끝나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죠. 어쨌든 다우가 하락하면 우리는 최저가 모드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양봉 내고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고가와 아니지 종가와 저가의 거리를 충분히 벌려놔야 예, 외부의 충격이 와도 오늘 저점이 내일 붕괴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끝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종가랑 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오면 바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날이 이날이죠. 이날 15일. 현재 타겟은 2월 15일 언저리에서 예, 관심 종목을 매수해 보는 걸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건 크게 볼 거 없겠죠. 예, 거래 내역 잠시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코스피도 보면 거의 거래하는 게 없죠. 182억, 187억, 20억 거의 서로 간 보는 수준이고요. 예, 흐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200억, 183억 별로 티도 안 나는 금액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선물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죠? 지금 현물도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이거예요. 계속 개인이 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콜을 사기 시작한 게 꽤 돼요.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콜을 팔아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한 행동은 콜을 팔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콜을 팔고 있다라는 거는 상방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일 동안 횡보하면서 외국인이 한 행동은 예, 콜을 던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누적치를 한번 보면 이게 누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고 예,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건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콜 옵션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근데 1월 24일 요게 1월 24일 봉이에요. 요게 1월 24일 봉인데 1월 25일 기준으로 예, 보시면 1월 24일까지 150억까지 갔던 돈이 예, 지금 25, 26, 25, 28, 29, 30 4거래일 동안 그죠? 하나, 둘, 셋, 넷. 요 올라온 4거래일 동안 150이 마이너스 258억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400억 정도를 판 거예요. 지금 예, 이 위치에서 4일 동안에 콜을 판 게 400억 정도를 팔았다고요. 그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매수한 건 싹 다 판 거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 만기가 시작된 게 아니, 월물이 시작된 게 19년 1월 1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했을 때 91억이었어요. 91억이 1월 24일까지 150억이 됐다가 예, 지금 마이너스 258억이 된 거니까 지금 최근 4거래일 동안 400억 가까운 돈을 콜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를 보면 사실 흐름이 없고요. 2019년도 1월 18일 이후로는 지금까지 오른 게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동안 전혀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해외는. 근데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해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거기다가 뭐 한두 푼 사는 게 아니라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루에 막 2천억, 3천억씩 사대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어차피 콜을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 이렇게 숨겨진 위험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열심히 콜을 팔고 있기 때문에 매매 현황을 보면 돈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선물 매매도 아주 돈을 적게 쓰고 있고 현물도 거의 티 안 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달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조정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외바닥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할 말이 없고요. 예, 그거는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월봉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와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아직은 일단 이번 달은 패스를 하고 예, 다음 달에 충분한 조정이 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옵션. 근데 옵션 개인 외인들이 이면 계좌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계좌는요, 등록이 되어 있는 계좌를 말하는 거죠. 통계치를 보는 거죠. 맹신하는 게 아니라 통계치를 보는 거죠. 저거는 그 증권 그쪽에서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계좌별로 이건 외국인 계좌, 이거는 투신 계좌. 예, 등록해 놓은 대로 지금 데이터가 쌓이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개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개인 계좌를 만들어서 개인 계좌에 돈을 넣고 거래하는 것까지 추적한다는 거는 그렇게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만든 계좌의 내역까지 분석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는 거는 그 계좌를 통해서 매도하는 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저 데이터는 여기 0783 예, 이거랑 그 다음에 0789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건요. 증권사 데이터가 아니에요. 코스콤 데이터지. 예, 그러니까 우리 만기 만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작성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0789나 0783 같이 저렇게 수치로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예, 코스콤에서 데이터를 줄 때 그 걔네들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형태대로 집계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월봉은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오늘이 30일이고 일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루가 남은 거죠. 하루. 그래서 확률상 아니요, 오해하신 게 아니라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논란이 한번 있던 적이 있어서 키움증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죠.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 데이터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 답변은 0789와 0783 같이 이 데이터는 증권사 데이터가 아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작해서 만드는 데이터가 아니고 코스콤에서 뿌려주는 데이터를 우리는 받아서 너희들한테 준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는 그 코스콤에서 그 관리를 할 때 그 계좌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이라고 만들었을 때 개인이 계좌를 만들면 그거는 개인 계좌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제 법인들이 계좌를 만들어서 등록할 때는 그건 법인 계좌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집계가 잡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외국인이 돈을 엄청나게 들고 와가지고 한국인 계좌에다 돈을 때려놓고 거래를 하는 건 외국인 계좌로 안 잡히겠죠? 개인 계좌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옵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옵션 포지션 보면 개인이 거래를 가장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개인 계좌 중에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런 영역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외국인은 콜을 팔고 있어요. 그거는 데이터상으로는 명백한 거고 지금 사거래일 동안 전혀 오르지 않는 이유에도 다분히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은 계속 콜을 사요. 지금 누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콜을 사거래일 동안 개인이 매집한 콜이 한 300억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까지 사거래일 동안 급등하고 사거래일 동안 횡보할 동안 300억의 콜을 샀는데 여기서 상승하면 돈을 개인이 벌어요. 그죠? 개인이 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지금 지수를 보면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올리면 개인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죠. 외국인일 수도 있지만 외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죠? 외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걸 어떻게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어떻게 외국인이라고 단정해요? 저건 개인 계좌로 돼 있잖아요. 외국인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계좌는 저기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저 계좌가 외인일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 계좌 안에 외인이 들어있을 수는 있지. 그쵸? 개인 계좌 안에 외인이 일부 들어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외인이라고 본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경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 콜이 외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박경수님이 콜을 사시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건 우리 같은 계좌를 만드는 사람의 내역이에요. 저기에 외국인이 돈을 넣어서 거래할 수 있다니까요. 왜 못하겠어요? 그냥 1,000만 달러 갖고 와가지고 한 개인 계좌에다 꽂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요. 국가가. 그러면 개인으로 잡히겠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 1,000억이라는 돈이 개인 계좌에 꽂아서 거래를 하면 당연히 잡힌다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거래하는 모든 계좌는 개인으로 잡힌다고요.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내역은 개인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왜? 지금 계속 외국인이 사잖아요. 주식을. 지금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상승의 요인은 외국인이 현물을 사는 거잖아요. 어제도 많이 샀을걸요? 1,800억인가? 1,600억인가 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를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버티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인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계속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외국인이 팔지 않는 한 이건 빠지기 힘들어요. 그쵸?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는 한 지금 지수는 빠지기 힘들다고요. 왜? 외국인이 올려놨기 때문에. 현물을 그렇게 미친 듯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현물을 던지지 않는 한은 빠진다는 얘기는 쉽게 못 한다고요. 그리고 이미 월봉은 양봉으로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내일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지수의 월봉은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하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봉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요. 이미 상승을 하려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월봉사고는 지금 가격이 절대 싸지 않다고요. 월봉상으로 지금의 가격은 절대 낮은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오는 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예, 충분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향후 흐름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면 2월 15일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이 아직은 와 이거 무조건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보면 월봉의 상태나 일봉의 상태를 보면 어쨌든 만기일까지는 급등하는 시나리오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이미 외국인이 익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코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 저게 외국인이다? 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요. 맹신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코를 담고 외국인이 콜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상승이라고 떠든다고요?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3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거의 미친 듯이 올랐는데 그 전에 외국인이 콜을 100억씩 샀어요. 언제 샀냐면 제 기억에 1월 18일 정도인가? 예, 그때 콜을 100억을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 계좌로.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여기가 꼭지 같은데 왜 여기서 콜을 100억을 사지? 그죠? 그러고 나서 2, 3일 지나서 지금 급등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외국인 계좌는 콜을 매수했는데 그러면 그건 외국인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고려해야 돼요. 맹신은 없어요. 예, 이 바닥에서 맹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신뢰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 필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아직 없어요. 우리가 증권사나 그 다음에 그 코스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모든 건 가늠해서 추정해서 보는 거지 확신해서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상태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지금의 위치는 꽤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보면 지금 작년 고점이 2600 정도 되고 지금은 사실 2200도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예, 이번 달이라는 그 형태만 두고 보면 예, 많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다음 달에 조정이 돼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매수할 만한 가치를 얻는 거죠.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침에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예,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계속 갈 거라고. 그러니까 현물 수급을 신경 안 쓸 수 없죠. 지금의 흐름은 예, 현물이 가장 커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이 지금 74억 팔잖아요. 이 정도로는 못 내리는 거죠. 예, 수천억씩 팔아야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선물은 어쨌든 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현물은 내비두고 선물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오전에 한 2천억 팔았다가 오후 되면 플러스 1천억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눈에 거슬리는 건 개인이 콜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는 거슬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갈 거다. 이게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여진다면 외국인은 콜을 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물을 계속 살 거니까. 현물을 계속 사면 선물로 눌러도 결국에는 올라갈 텐데 의도적으로 콜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는 현물을 사는 이면에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현물은 장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굉장히 길게 보고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생은 짧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생의 생명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돈을 벌어야 될 때 파생은 돈을 벌고 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물을 사는 건 긍정적이지만 예, 콜을 파는 건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콜을 파는 외국인의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콜을 사는 행위. 근데 그게 사거래일 동안 지속된 게 거의 수백억에 달할 정도라면 다분히 나쁜 의도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가격은 굉장히 높은 지점이에요. 일봉상, 월봉상 예,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없어요. 예, 이 지금의 현재가는 메리트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는 메리트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가든 더 올라가지 않든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조정이 충분히 온 뒤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설사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더라도 저는 미련이 없어요. 지금까지 바닥에서 지금 4주 동안 연속으로 올랐지만 전혀 미련 없고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오르려고 만들어진 구조가 확인될 때까지는 사실은 저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지금 선물 가지고 장난하고 있죠. 예, 외국인이 선물 던지니까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파생으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상태면
2036이에요. 월봉으로는 2036이고 주봉으로는 사실 매수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의 지지를 누르고 월봉 지지 언저리까지 오는 그 시점을 노리는 게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음봉 나면 지지 다 쓰는 거고, 예, 지금 이미 하락 시간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 조정을 하든 가격 조정을 하든 조정 기간을 거쳐서, 예, 2월 15일 이후에 상승하기 좋게 만들어 준 게 사실은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저는 계속 2월 15일 이후를 노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제 관심사가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저점이 내일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저점이 내일 무너지면 2162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